자, 이 차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입니다. 조금 부담 없이 접근을 할 수가 있었던 금액대, 그리고 부담 없이 운행을 할 수 있는 사이즈를 갖고 있으면서도 오프로드 성능에서는 특출나고 또 올로드에서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차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부분 변경으로 돌아온 지프의 컴패스 2.4 SAW 모델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프의 컴패스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2018년에 처음 출시가 됐었죠.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출시가 되자마자 이제 시승에 가서도 굉장히 재밌게 타고 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사실 이 차 부분 변경이 되기 전의 모델을 타보고서는 역시 이 지프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지프라는 이 타이틀을 유지를 할 수 있는 막내 모델은 컴패스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밑에 레니게이드라고 하는 막내 모델이 있기는 하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요 위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 레니게이드 시승을 하면서 레니게이드도 지프가 맞기는 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의 변화가 생기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지프라고 하는 브랜드의 여러 쭉 나열될 수 있는 라인업 안에서 봤을 때 진짜 지프스러운 성능과 디자인과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가 이 컴패스 아닐까 싶습니다. 이 컴패스가 부분 변경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됐기 때문에 저도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컴패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시가 됐을 당시부터 그 당시에 그랜드 체로키 WK2라고 이제 코드명이 붙어 있죠. 그 당시에 그랜드 체로키의 디자인을 고스란히 빼닮은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그런 모델입니다. 그런 호평과 별개로 판매량은 조금 부진을 하긴 했지만, 이 컴패스는 그만큼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세대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그랜드 체로키의 디자인을 고스란히 따라온 모델의 부분 변경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전 세대의 이 그랜드 체로키 WK2의 디자인을 고스란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프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실버 슬롯, 세븐 슬롯, 실버 슬롯은 뭐야? 세븐 슬롯의 그릴 디자인이 그대로 작용이 되어 있는데, 구멍은 전혀 뚫려 있지는 않아요. 실제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를 그대로 남겨줘서 멀리서 보더라도 저 차는 지프구나, 조금 작아 보이기는 한데 지프의 엔트리 모델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절로 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요소를 갖춰놨죠. 거기다가 요 그릴 바로 아래쪽에 검은색의 바가 생겼죠. 요쪽에 이제 실제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부터가 바로 이번 부분 변경 모델의 변화점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이 전 모델, 부분 변경 전의 디자인이 조금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검은색 파츠가 들어가고 아래쪽에 이렇게 쭉 올라온 부분이 생기면서 이 부분이 확 떠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정한, 그러면서도 크게 튀지 않는, 굉장히 지프라고 하는 브랜드가 가지고 가는 우직한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잘 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붕붕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더 불호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차가 조금 더 높아진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사이즈 자체가 더 높아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래쪽에 조금 더 요소들,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집중이 되어 있으면서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모습하고 뒤쪽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차에서는 오프로드의 감성을 그렇게까지 막 느낄 수 있는 요소들, 다른 브랜드의 다른 모델들에서도 적용을 하는 그런 요소들 중 한 가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아래쪽에 좀 플라스틱 파츠로 좀 커버를 씌워두는 그런 형태인데, 이 컴패스 같은 경우에는 범퍼의 앞쪽에 한 줄로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차체하고 같은 컬러의 파츠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도시명 SUV에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에 바퀴나 차의 지금 상태가 조금 지저분하죠. 지금 촬영을 하는 곳이 예전에 저희가 글래디에이터나 뭐 디펜더나 그랜드 체로키 L이나 이런 모델들을 시승을 했던 바로 그 장소인데, 얼마 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여기가 싹 잠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곳곳에 뻘밭, 물웅덩이 막 이런 게 생겨서 그런 것들을 뚫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까지 그런 것들을 뚫고 왔다라는 거는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주행 성능만큼은 지프라고 하는 브랜드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걸맞는 그런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모습 같은 경우에는 부분 변경의 그런 변화폭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요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혀 변화가 되지가 않았거든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약간 의외로 좀 통통하게 느껴지는 그런 실루엣을 옆모습에서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컬러가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파츠를 분리를 해줘서 팬더 쪽하고 이 휠 하우스 쪽하고 쭉 분리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좀 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와일드한 그런 액티비티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도어 쪽에 장착되어 있는 이런 레터링, 별거는 아닌데 은근히 이게 되게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을 이용을 해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옆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차가 최상위 트림 2.4 SAWD 모델이기 때문에 이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아래 트림을 선택을 하게 되면 18인치의 은색깔의 휠이 장착이 되게 되거든요. 뭐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저한테는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디자인인데, 흰색을 선택을 하실 거라면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이 최상위 트림, 이 블랙 건메탈 컬러의 휠을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다른 컬러를 선택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살짝 가격을 낮춰서 아래 트림을 선택을 해서 은색 컬러의 휠을 장착을 하시는 게 더 보기에는 이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앞모습은 그래도 범퍼나 이런 데서 좀 변화가 있었는데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컴패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 세대의 그랜드 체로키를 닮은 그런 뒷모습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테일램프의 형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네모나고 뭔가 좀 정직한 느낌이 들죠. 그런 느낌의 테일램프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일램프 디자인은 전 세대의 그랜드 체로키에서 그대로 이어져 온 그런 패밀리룩의 스타일의 테일램프 디자인 그대로 유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프의 요 브랜드 로고라든가 4x4 로고, 그 다음에 페이스리프트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새롭게 추가가 된 요 트림 체계 S라고 하는 게 요 조수석 뒤쪽에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외에는 뭐 딱히 차이가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기는 합니다. 뭐 이제 지프 브랜드의 모델들에는 골고루 들어가 있는 그런 이스터 에그죠. 몇몇 가지 숨겨져 있는 포인트가 있기는 한데, 뒤쪽 요 유리 쪽에 갸라도스인가요? 초대형 뱀인가요? 이 재밌는 이런 숨어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찾아보는 재미로 뒷모습을 보시면은 조금 더 새롭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인 형상 자체는 동일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트렁크를 열어보면은 생각보다는 넓어요. 일단 세 단계로 좀 바닥을 낮출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고, 맨 윗단계하고 맨 아랫단계의 차이가 한 10cm 약간 안 되는 그런 차이가 좀 나게 되는데, 이 차이가 은근히 큽니다. 근데 가장 위쪽에다가 이걸 걸어 놓는다 라고 하더라도 트렁크의 공간 자체는 상당히 넉넉한 편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제 가방이나 저희 카메라 촬영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넣어두기는 했지만 뭐 거의 티가 안 날 정도죠. 지금 맨 밑에다가 지금 판을 깔아둔 상태인데 카메라에서는 아마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보일 겁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트렁크 공간 활용은 정말 여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좌석, 실내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6대4로 폴딩이 가능합니다. 사실 부분 변경 이전 모델에서는 이게 하위 트림인 론지튜드 트림에서는 6대4로 폴딩이 되고, 상위 트림인 리미티드에서는 4대2대4로 폴딩이 됐었는데, 이 4대2대4로 폴딩이 되면서 이 가운데 있는 자리에 있는 컵홀더가 아예 이 등받이하고 같이 내려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컵홀더를 내려버리면은 가운데가 뻥 비어버리는 듯한 그런 약간 좀
오히려 리미티드 상위 트림에서 미완의 느낌을 좀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최상위 2.4S AWD 모델에서도 6대4로 폴딩이 되도록 이렇게 해줘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뒷좌석 때문에 론지튜드를 샀다라고 하는 분들도 몇몇 분 봤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들도 봤었는데, 그런 의견들이 조금은 반영이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이 컴패스 같은 경우 뭐 오프로드를 가는 성능, 이따가 오프로드 주행도 해보겠지만, 오프로드를 가는 성능도 그렇게 떨어지는 성능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지프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레니게이드를 시승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프라는 브랜드 안에서 좀 진짜 지프라고 할 수 있는 차들 중에 막내라고 했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컴패스의 이 오프로드 성능은 상당히 뛰어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사시는 분들은 보통은 도심에서 많이 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그런 구성으로 변경을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트렁크 쪽에도 이렇게 고리가 자리가 되어 있어서 뭐 짐을 묶는다거나 했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뒤쪽에도 12V 파워 아울렛 하나 자리를 하고 있어서 캠핑 같은 거 갔을 때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리고 지프 하면은 은근히 좀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보통은 트렁크를 닫는 버튼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지프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 운전석 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컴패스 역시 마찬가지인데, 운전석 뒤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트렁크를 닫을 수 있는 전동 트렁크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닫히는 속도가 살짝 좀 느리기는 한데, 이거는 크게 불편한 요소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번엔 이 컴패스 부분 변경형의 실내 운전석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 운전석에서는 변화가 좀 큰 편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외관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 세대 그랜드 체로키의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간 그런 패밀리룩을 맞춘 디자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변경형에서는 최근에 출시가 된 신형 그랜드 체로키 L에서 선보였던 실내 디자인의 레이아웃을 골고루 적용을 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하고 이런 쪽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계기판이나 스티어링 휠도 바뀐 것이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오는 거는 역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지프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선으로 이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프 이 스텔란티스 컴패니언 앱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자동적으로 요 내비게이션, T맵 내비게이션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랜드 체로키 L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안드로이드 오토나 이게 애플 카플레이를 그냥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인데, 약간 좀 우리나라하고 이제 외국에서하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 훨씬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을 했을 때는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 그런 구성, 안드로이드 오토나 이런 것들, 폰 미러링 시스템을 사용을 했을 때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지프, 사실 이번에 이 시승을 하면서 약간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지프라는 브랜드는 그래도 오프로드에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요 메뉴 안에 오프로드 메뉴가 따로 없어요. 이 오프로드 메뉴라고 하는 거는 차가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인데, 그런 기능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 차의 성능을 봤을 때는 그런 오프로드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다는 거는 약간 좀 아쉽기도 하고, 이 차가 주로 판매가 돼서 운행이 되는 그런 환경을 같이 고려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뭐 굳이 없어도 돼, 그거 빼고서 그냥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한 게 나아 라는 생각도 같이 드는 그런 요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최상위 S2.4 AWD 모델로 오게 되면은 무선 충전 패드가 적용이 됩니다. 사실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선을 연결하지 않고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스마트폰 충전까지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편리한 그런 구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는 따로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닐 수 있는 오토 모드, 그 다음에 스노우 모드,
샌드앤머드까지 총 3가지 주행 모드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차가 배기량은 높지만 마력은 조금 낮아요. 일단 주행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배기량 저마력의 차, 그러니까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세팅을 갖고 있는 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차에서는 사실 스포츠 모드가 의미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 모드 약간 좀 심심하게 보일 수는 있기는 하지만, 뭐 있다고 해서 스포츠 모드로 수시로 바꾸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필요한 것만 잘 놔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래쪽, 이 기어 레버가 있는 쪽도 살짝 보게 되면은 최근에 시승했던 토레스가 살짝 떠오르는데, 순서를 따지면은 토레스가 나중이겠죠. 우리나라에 출시가 된 게 컴패스가 뭐 조금 더 빠르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 아래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컵홀더를 쓰는 거, 앞에 뭐 무선 충전 패드를 쓰는 거 포함해서 이 가운데 쪽을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암레스트 를 겸하는 수납 공간도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올리고 주행을 하는데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그랜드 체로키에서 봤던 가장 최신의 스텔란티스 스타일의 UI UX가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는 이거고 UI UX가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한다거나 정보를 본다거나 했을 때 굉장히 편리하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동그란 이 지프 로고가 박혀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그랜드 체로키 L과 마찬가지로 좌우로 그냥 네모난 형태의 이 로고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훨씬 깔끔해졌고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죠. 거기다가 차선 이탈 방지 보조와 같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같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반적인 도로에서 쓸 때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바뀌었어요. 편의 장비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전체적인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인 레이아웃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뭐 아래쪽에 크롬바도 하나 자리를 해주고 있고,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약간 좀 나무와 메탈의 중간적인 느낌, 이중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플라스틱 가니쉬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좌우로 쭉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차급을 조금 더 높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미지도 같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뭐 소재나 이런 것들은 지프 특유의 약간 좀 투박하면서도 가죽, 플라스틱, 패브릭 이런 것들이 골고루 사용이 되어 있는 그런 구성이지만, 어쨌든 지프하고 어울리면서도 나름의 고급화를 꾀한 그런 구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인테리어 구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이 컴패스의 2열로 들어와 봤습니다. 아까 밖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차 같은 경우는 최상위 트림이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위 트림에서 더 메리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시트 등받이 쪽 부분인데, 예전과 마찬가지로 뭐 등받이의 각도가 조절이 된다거나 앞뒤로 슬라이딩이 된다거나 뭐 그런 편의 장비들은 좀 없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지프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요소들은 아니기는 하죠. 거기다가 이 차 같이 조금 엔트리에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델에서는 더더욱 좀 그런 요소들이 좀 없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 가까이 하는 그런 차기 때문에 약간 좀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 이 브랜드가 선호를 하고 이 브랜드가 추구를 하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야기가 잠깐 했습니다. 다시 이 등받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와 보면은, 예전에는 론지튜드 트림에서는 요 가운데 요 팔걸이를 겸하는 컵홀더가 이렇게 시트가 접히는 것이 아닌 별도의 요소를 자리를 하고 있었고, 상위 트림인 리미티드 트림에서는 4대2대4로 폴딩이 되면서 이 가운데 좌석이 완전히 폴딩이 되어야지만 컵홀더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요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분 변경 모델에서는 최상위 S2.4 AWD 모델에서도 이렇게 뒷 좌석이 끝까지 남아있고 컵홀더를 겸하는 팔걸이만 내려오는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변화가 상당히 좀 반갑기는 해요. 기껏 더 많은 돈을 주고 상위 트림을 샀는데 여기가 휑하니 뚫려버리는, 스키스루도 아니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요소였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는 저는 오히려 반갑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바뀐 점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컵홀더가 앞뒤로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좌우로 변경이 돼서 왼쪽, 오른쪽
양쪽에 탄 사람이 모두 컵홀더를 편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요소로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앞좌석에 있는 컵홀더와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뭐 핸드폰이나 보조 배터리나 뭐 그런 것들을 수납을 할 수가 있는 네모난 공간이 또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시트의 이제 착좌감이나 헤드룸이나 이런 공간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무릎 공간은 그렇게까지 막 불편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딱 평범하게 앉았을 때 주먹 하나 정도는 그냥 평범하게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무릎 공간, 그리고 발 공간 같은 경우에도 앞좌석 아래쪽이 좀 아래쪽으로 파져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 공간도 상당히 넉넉한 편에 해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4x4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가 그렇게 높이 올라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뭐 공간 자체가 엄청나게 넓은 차는 아니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필요하다면은 가운데 좌석까지 해서 5명이 다 앉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머리 공간만큼은 여전히 약간 좀 다요. 주먹은 안 들어가고 손바닥을 이렇게 하면은 약간 좀 여유롭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머리를 세우게 되면은 머리가 이렇게 닿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은 약간 좀 좁다. 이 말은 사실은 바닥 자체가 조금 더 높게 올라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차의 전체적인 크기 자체는 사실 뭐 투싼 그 비슷한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 공간은 살짝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컴패스 직접 주행을 해볼 텐데, 사실 파워트레인 자체는 예전과 동일합니다. 2.4L 멀티에어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 6단 및 9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FWD 모델 가장 아래 트림이죠. 이 아래 트림에 9단 변속기가 장착이 될 거고, 사륜구동에 적용된 모델들은 6단 변속기가 장착이 될 겁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론지튜드나 이제 전륜구동 모델에서는 오히려 단수가 높은 그런 변속기가 장착이 됐었고, 사륜구동에 적용된 모델에서는 오히려 낮은 6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변속기의 구성의 차이에서만 보더라도 이 차가 추구를 하는 성향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륜구동에서 변속기의 부하를 줄이면서도 더 높은 토크를 적시적소에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구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력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동일합니다. 최고 출력은 175마력, 최대 토크는 약 23.4kg/m. 엄청나게 높은 그런 출력과 토크는 아니에요, 사실. 특히나 이 차의 배기량이 2.4L라는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뭐, 1.6L 터보 엔진에서도 요즘에는 200마력대를 뽑아주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낮은 그런 출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스피디하게 다니는 것보다는 더 오프로드에 걸맞는 그런 성향을 갖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오프로드부터 시작을 해서 온로드까지 이 주행을 직접 해보도록 할 건데,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원래 제가 글래디에이터도 그렇고 랭글러 4x2, 뭐 디펜더, 그랜드 체로키 L, 뭐 이런 오프로드를 좀 챙겨야 되는 그런 차들을 시승을 했던 그곳이에요. 그런데 폭우 때문에 곳곳에 좀 물이 잠겨 있는 곳도 있고 뻘이 있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차의 이 오프로드 성능을 알아보는 데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촬영을 하러 온 곳까지 오는 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이 오프로드의 이 진가를 느낄 수 있는 완전 뻘밭, 진흙 뻘밭과 함께 물웅덩이도 많이 있었고, 자갈밭이 뭐 기본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오면서 느낀 거는 별 걱정 없이 막 무리해서 막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깊은 곳에 빠져 들어가거나 그런 데서 일부러 멈춘다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무난하게 탈출을 할 수가 있고 무난하게 돌파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런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잠깐 오는 용도로 이 차를 산다 하더라도 굉장히 안심하고 이 차를 즐길 수 있는, 이 차와 함께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오토하고 이제 스노우 모드, 스노우, 샌드 모드 이렇게 세 가지 주행 모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오토 모드를 보통 두고 다니게 될 텐데
도로의 환경에 따라서 이 자동적으로 바꿔주는 이 구동력을 분배를 해주는 이런 성능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릉덩이에서도 가장 오프로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천천히 진입해서 꾸준히 돌파를 해 나가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불의의 상황, 차가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빠르게 오프로드를 달려보죠. 뭐 이 차가 그렇게 막 랠리 스타일로 달리는 차는 아니기는 하지만 이렇게 막 물을 튀면서 뭐 웅덩이도 좀 달려보고 이렇게 해봐도 차의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서스펜션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매끄럽게 이렇게 충격을 받아내주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게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상위 모델과 아래 모델, 엔트리 모델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달려가서는 안 되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하드한 오프로드를 즐기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그런 분들은 뭘 하더라도 어차피 랭글러로 가야겠죠.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충분히 재밌게 가꾸는 수 있는 그런 어반 어드벤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 진창이 많다 보니까 지금 살짝 미끄러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파를 해주네요. 슬립 자체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랜드 체로키 L에 비하면 차가 컴팩트하고 랭글러에 비하면 컴포트하죠. 컴팩트 앤 컴포트한 이 엔트리급 오프로더라는 측면에서는 진짜 재밌게 탈 수 있는 매력적인 차인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산으로 가서, 물론 이제 퇴근하고 오면은 해가 다 졌기 때문에 위험하겠지만, 퇴근하고 잠깐의 이렇게 일탈을 즐기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오프로드 성능을 보여주는 차라고 이 차의 오프로드 성능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컴패스를 타고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운행을 하게 될 환경, 일반적인 포장 도로에서의 주행을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배기량 저출력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행에서는 약간 좀 스포티한 그런 것들보다는 무던하거나 오히려 약간 좀 답답한 그런 느낌들이 좀 들 수는 있어요. 175마력이라고 하는 마력 자체가 굉장히 낮은 마력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스포티한 주행, 서킷 주행이나 이런 퍼포먼스 주행, 스포츠 주행 이런 것과 비교를 하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출시가 되는 요즘에 나오는 차들, 도심형 SUV 뭐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차들과 비교를 하면은 출력은 좀 낮은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약간의 좀 갑갑함, 답답함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 그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스티어링 휠이 약간 좀 도톰하기 때문에 손이 좀 작은 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손이 좀 큰 편이라 해당이 없기는 한데, 손이 좀 작은 분들은 약간 좀 너무 두텁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를 한다면은 뭐 풍절음,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과 소음 이런 것들도 그렇게 막 불편을 느낄 만한 요소들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무던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붕에 이 루프바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런 SUV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좀 다양한 활용성의 측면에서 많이 부착을 하는 그런 요소란 말이죠. 장착이 되어 있는 루프바가 지프 오리지널 액세서리입니다. 모파 부품이라고도 하죠. 모파 브랜드의 부품인데, 풍절음이 고주파처럼 들려오는 약간 좀 그런 성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속도가 빠른 속도가 아니거든요. 한 55, 60, 65 뭐 그 정도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미 지금 카메라에 지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소리가 삥 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외풍의 영향, 밖에 바람이 좀 많이 분다 그러면은 이런 소리는 뭐 당연히 더 커지기도 하고요. 속도가 올라가서 뭐 고속도로에서 달린다 라거나 이런 상황에서들, 고속주행에서는 조금 더 크고 날카롭고
또 높낮이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주파 사운드가 들리기 때문에 루프바나 뭐 추가적인 루프 캐리어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실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고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파 순정 부품도 이렇게 소리가 난다라는 거는 다른 서드파티 제품에서도 동일하게 소리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치명적인 단점이죠. 이런 SUV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런 다재다능한 활용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난다, 좀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던해요. 그동안에 경험해봤던 다양한 이런 가솔린 SUV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크게 이질감이 없는, 그러니까 지프라고 하면은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와일드하고 남성적이고 하드한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도 굉장히 좀 딱딱하다거나 하드하다거나 통통 튄다거나 어느 쪽으로 좀 극단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예전에 그랜드 체로키 시승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지프라고 하는 브랜드들은 의외로 이 도심에서 타기에 괜찮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조금 엔트리 쪽에 속해 있는 이런 컴패스는 그런 성향들이 조금 더 뚜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용도로만 쓴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배기량은 높기 때문에 연비 측면에서는 약간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 외의 것들, 그냥 전반적인 주행 질감의 측면에서는 크게 부담 없이, 크게 막 걱정하실 것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성향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차가 생각보다 조금 높아요. 이제 뒷좌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가 전체적으로 약간 좀 높이 있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앞에가 가려지는 듯한, 붕 떠서 가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랭글러를 탈 때처럼 완전히 앞에가 뚝 떨어지는 듯한 그런 절벽 같은 느낌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냥 살짝 더 위에 있는 정도, 그냥 다른 동급의 SUV들과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위에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방해가 된다거나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그런 높이, 승차 높이라든가 승차감은 아니다 라는 거죠. 이 루프바만 뺀다면 말이죠. 루프바는 선택이니까 선택을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뭐 지적을 할 만한 포인트들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차들이 다들 그렇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특히 더 그런데 굉장히 강렬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보니까 다른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좀 무난하고 무던하게 가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는데, 이 차에서도 그런 느낌들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프의 컴패스 부분 변경 모델을 직접 시승을 해봤습니다. 진짜 가격대가 오른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꼭 한 대쯤은 사서 보유를 해보고 싶은 그런 모델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제 취향하고도 정말 잘 어울리고 이 차의 디자인도 저희 취향을 너무나 강하게 저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격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한 이 S2.4 AWD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트림이거든요. 이 최상위 트림은 5,640만원. 꽤 비싸요. 그리고 요 바로 아래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2.4 AWD 같은 경우에는 5,440만원. 가장 엔트리 트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륜구동에 빠져있는 2.4 F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5,14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과 가장 비싼 가격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전작 대비 거의 한 1,000만원 가까이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접근을 하기 쉬운 그런 모델이었는데 갑자기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데는 실내가 굉장히 많이 바뀐 그런 탓도 있을 것이고, 원자재 값 상승이라든가 반도체 부족이라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물류 대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골고루 좀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모델이 됐다라는 게 가장 큰 아쉬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진짜 매력적인 차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의 판매량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올라가지는 않기는 했지만 5천만 원 초중반에서 조금 남들이 잘 안 타는 그런 SUV를 타고 싶다, 그러면서도 좀 특유의 성질이나 캐릭터가 분명한 차를 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프 컴패스 부분 변경형 모델은 충분히 매력적인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프로드를 조금 더 즐긴다라고 한다면은 S까지는 오지 않더라도 그냥 2.4 AWD 정도에서 멈춰도 괜찮고요. 그런 건 필요 없고 나 그냥 도심에서만 탈 건데 그냥 강인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풍기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2.4 FWD 모델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무조건 최고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 S2.4 AWD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네요. 진짜 꼭 한번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중에 중고차로 사더라도 꼭 한번 소유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였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